안녕하세요. 멜번에서 사이콜로지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는 동미라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유로든 말이 안 되는 이유든 말이 되는 이유든 내가 납득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상황이나 사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나의 어떤 감정을 깊게 자극을 해서 내가 도저히 통제가 안 될 정도로 내가 감정의 소용돌이 속을 지나게 될 때, 그럴 때 어, 그런 순간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내 내면의 아이와 나와 함께 어릴 때부터 계속 살아왔고, 그리고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나 존재할 그 내면 아이와의 관계를 진정으로 회복하는 방법? 어떤 그런, 그렇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셋?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상황에서도 자유로움을 얻고, 이 상황에서도 내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게 되지만, 앞으로도 어, 우리의 통제권 밖에 있는 어떤 외부 사람들이나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좀 지킬 수 있는, 우리가 거기에서 그렇게 소용돌이 속에 폭풍우 속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는 좀 든든한 그 뿌리를 찾게 되는 그런 어떤 베네핏, 이득이 있는, 도움이 되는 그런 작업인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려고 마음을 먹게 된 이유는, 저는 이렇게 뭐 타로 카드를 읽는다던가 뭐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스피리추얼한 그런 에너지를 받아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 증거 기반을 둔 심리 치료를 제공하는 사이콜로지스트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되게 그 영적인 어떤 기운, 영적인 어떤 흐름 이런 거를 되게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에너지의 존재를 어느 시기가 되면 이상하게 너무 다른 배경에, 그리고 너무 다른 문제들로 힘들어하고 있는, 너무 다르게 살고 있는, 다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다른 환자분들이 되게 비슷한 어떤 주제를 저에게 던져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되게 자주 일어나요. 이 일을 하면서. 어, 특히 어떤 한 주에 뭐 환자분들 몇십 명을 본다 하면 이상하게 그런 공통되는 주제가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 주가 그랬어요. 어, 어떤 주제였냐면, 정말 내가 내 삶에 대한, 내 감정에 대한, 아니면 나의 기능에 대한 통제권을 잃을 만큼 상황에 막 치이는 거예요. 막 치여서 흔들리는데,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든데, 그 상황 속에서 어, 오히려 내 안에 그 내면 아이가 부르짖는 그 목소리, 도움을 청하는 목소리, 그 내면 아이의 반응에 귀 기울이게 되고, 궁금하게 되고, 그래서 그 내면 아이를 알아가게 되고, 그 아이와 화해하게 되고, 그래서 나 또는 내 내면 아이와 진정한 그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오히려 그 삶과 그리고 나의 자신과 진정한 좀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안함을 찾게 됐다. 요런 어떤 얘기를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이번 주에 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이게 어떤 공통된 주제인가 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저도 인간이니까 저한테도 너무 다시금 이렇게 리마인드가 되는, 그래, 그게 정말 중요하지. 음, 그런 어떤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음, 결국 이거를 뭐 영적이고 내면 아이고 이런 얘기를 다 뺀다면, 공통적인 주제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심리적인 고통 속에서도 결국 어, 공통적으로 도움이 되는, 꼭 공통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바는 나 자신과의 관계 회복인 것 같아요. 나 스스로와의 관계 회복,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가고, 나 자신을 이해하고, 나 자신을 온전히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불완전한 부분, 약한 부분, 흔들리는 부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내 부분, 나를 불편하게 하는 내 모습조차도, 그거가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특히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 힘듦을 겪고 있다면,
긍정적으로 적용이 되는 어떤 핵심 방법인 것 같아요. 어, 어떤 상황이나 사람이 그 나를 막 흔들리게 하고 그래서 내가 막 마음의 소용돌이 속을 지나게 되고 그런 내 마음이 컨트롤도 안 되고 마음을 다잡아 보려고도 하고 뭐 나의 주의를 분산시켜 보려고도 하고 내가 갖고 있는 뭐 감사한 것들에 초점을 맞춰 보려고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내 마음이 계속 부르짖고 막 울부짖고 그리고 내 마음이 막 널뛰고 어, 되게 감정적이 되고 도저히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된다. 그 얘기는 그럴 땐 이제 우리가 좀 자책과 비난을 많이 하게 되죠. 나는 왜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할까? 아니면 이 마음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과도하게 반응을 하는 게 나는 왜 이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까? 자책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우리한테 메시지인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상황과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나의 무언가를 깊은 곳을 건드렸다라는 뜻이에요. 그 내면의 뭔가 깊은 곳을 건드렸다라는 얘기는 결국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내면 아이가 건드려졌다는 거죠. 이 내면 아이는 스키마 치료에서 많이 쓰는 심리 치료 중에 하나인 스키마 치료에서 사용하는 그 언어 중에 하나인데요.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는 어렸을 때의 경험에 아직도 많이 그 영향을 받고 산다고 해요. 그거는 우리가 어른이 안 됐고 덜 성숙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린 아이 때 우리가 경험한 거는 정말 그 의식보다 그 더 깊은 수준에서 우리가 정말 무의식 수준에서 자동적으로 이 세상과 나와 뭐 이런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런 상을 바라보는 개념이나 아니면 믿음 체계나 신념 체계를 형성을 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정말 관심 있게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은 그게 완전 자동적인 시스템으로 계속 우리 머리 여기 뒤에서 플레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든 상황이나 사람이 나의 어, 가장 두려운 부분이나 아니면 나의 그런 핵심 신념을 건드리게 되면은 그 내면화의 반응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어, 이렇게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되게 비판적인 어떤 메시지에 많이 노출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 나의 주 양육자, 부모님이든 뭐 누구든 그 주 양육자로부터 굉장히 조건부적인 어떤 수용을 받으면서 자랐다. 그러면 그 아이는 내 안에 내면 아이는 계속해서 뭔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수용받고 즉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가 그거를 증명을 해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거,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 근데 그거의 증거를 내가 제시하지 못하면 나 스스로에게 아니면 세상에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세상이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을 거라는 그 안전, 심리적 안전도 우리한테는 똑같은 그 안전이기 때문에 그 안전의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굉장한 그 두려운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두려운 반응이 너무 내가 생각하기에는 과도하다라거나 아니면 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위협을 느끼고 이 정도로 두려울 게 없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두렵다거나 두려운 건 이해가 됐지만 그 강도가 너무 세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내 마음이 마음대로 이해도 안 되고 그 마음이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그런 마음을 없애려고 하거나 아니면 부인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왜 이렇게 바보같이 병신같이 왜 이래? 왜 이렇게 두려워해? 왜 이렇게 마음을 못 잡아? 왜 이렇게 막 마음이 흔들려? 정신 차려. 좀 어른이 돼. 네 나이가 몇인데 이래. 좀 정신 차리고 살아.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래 봤자 일 먹히지가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 내 내면 아이가 내 안에서 부르짖는 거는 너무나 그 본능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무의식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성으로
통제를 하는 게 불가능한데 걔를 자꾸 억누르려고 하면 할수록 더 나와의 내 안의 반응과의 싸움만 일으키기 때문에 거기에도 에너지를 쓰게 된다는 거죠. 싸우지 말고 내 마음이 지금 마음 반응이 말이 안 되고 그 마음을 통제하려고 해도 통제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걔랑 싸우면서 에너지를 쓰지 마시고 그냥 오히려 궁금함을 갖고 한번 지켜보세요. 말이 되든 안 되든 과도하든 안 하든 네가 네 안에서 이렇게 뭔가 올라오는 걸 보면 도대체 너는 무슨 메시지를 전하려는 거니? 너는 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걸까? 그러면서 이제 어린 시절의 어떤 기억들과 지금의 나의 반응과 한번 연결을 시켜보는 그런 작업, 심리 작업, 그런 거 이제 혼자 하기 힘들면 이제 사이콜로지스트나 아니면 그런 상담사들, 이런 어떤 정신건강 전문가들과의 1대1 상담을 통해서 같이 한번 탐색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이제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게 되면 지금 내 반응이 이 상황과 지금 내 나이와 뭐 이런 거에는 조금 부적절하기도 하고 좀 웃기기도 하고 어린애 같은 반응이고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그렇지만 내가 왜 이런 반응을 하는지 그 뿌리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해가 되면 그 반응이 올라올 때마다 자동적인 과도한 반응이 올라올 때마다 걔를 비판하거나 걔를 부인하거나 걔를 뭔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없애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걔가 내 어떤 DNA가 아니야. 내 어떤 그 세포의 그 기억에 저장이 돼가지고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반응이라고 그냥 봐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반응에 더 이상 압도를 당하지 않고 이 반응과 내가 적절한 거리를 두면서 걔를 지켜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걔를 조금 측은한 마음으로, 애틋한 마음으로. 미라야, 네가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을 해서 아직도 네 안에는 이런 충족되지 않은 정서적 요구가 있고 아니면 네 안에는 이런 불안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너를 쳤을 때 너가 이렇게 불안해지는구나. 그래서 네 어린아이가 다시 울부짖게 되는구나. 지금 너의 반응은 어른으로서 40살이든 50살이든 60살로서의 너의 반응이 아니라 그냥 네 안에 계속해서 살고 있는 그 어린아이의 반응이구나. 그 어린 시절의 기억에서 세포 속에 저장된 기억 속에서 자동으로 올라오는 반응이구나. 라고 그거를 이렇게 내 자동적인 반응으로 봐주게 되면 그 감정에 덜 휘말리게 되고 그 감정도 더 우리가 더 따뜻하게 보살펴 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린아이에게 편지를 내 안에 그 어렸을 때의 나에게 그리고 계속해서 내 세포 속에 살고 있는 그 어린 나에게 편지를 써주는 그런 어떤 액티비티도 굉장히 큰 힐링이 되는 액티비티고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런 조금 내면 아이라는 말이 좀 간지러우시다면 그냥 나의 그냥 연약한 내가 쉽게 트리거 되는 자극이 되는 반응하는 그런 어떤 나의 연약한 부분 어떤 환자분이랑은 똥멍청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내 안에 똥멍청이를 보살펴주고 아이고 무서웠구나 이렇게 다스려주게 되는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의 불완전한 부분 맘에 안 드는 반응들조차도 그냥 모두 껴안고 모두 이해해주고 그렇게 바라봐 줄 수 있게 되면 상황과 사람들이 그런 것들은 원래 우리가 컨트롤이 안 되니까 언제나 우리 마음에 드는 대로 돌아가진 않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강렬한 마음 반응이 나와도 그 걔를 그냥 바라봐주고 나랑 그냥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나의 반응과. 그러면 그 반응도 그렇게 압도적으로 아니면 그렇게 인텐스하게 강렬하게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지 않게 돼요. 그리고 한 가지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런 반응조차 아예 안 나오게 할 수는 없어요. 아예 평생 그 어린아이 반응조차 아예 못 나오게 하는 그 어린아이가 이제 더 이상 울지 않게 되는 자극받지 않게 되는 그렇게는 안 돼요 하는데 그거는 물론 그 어린아이와 화해를 하게 정말 이해하게 되고 그 어린아이를 정말 그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정말 그 다스려줄 수 있게 되고 네가 그땐 정말 무서웠지 거절감이 너무 무서웠지 네가 이렇게 막 애쓰지 않으면 너는 항상 그
거절되고 내쳐지고 혼자 남겨지는 그 처절한 외로움과 그 생존의 두려움 그런 게 있었지. 그런 거를 그냥 이제 이해해줌으로써 걔네가 그냥 사그라들어서 안정이 돼서 더 이상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는 인간으로서 어차피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이성적이고 항상 그 뭐라 그러나 이렇게 바른 어떤 어, 기분 좋은 반응과 차분한 반응만 보이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불안감과 우울감과 두려움과 막 작아지는 기분과 그리고 뭐랄까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오는 거는 인간으로서 너무 당연한 반응이고 우리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어떤 불완전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더 연결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사람들을 좀 더 이해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을 좀 더 수용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의 불완전함을 서로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나누면서 사람들과 더 강렬하게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게 나쁜 것만도 아니고 불완전한 거는 당연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불완전함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냥 받아들일 때 나의 독특한 불완전함을 그냥 나의 독특함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좀 더 우리 자신과 편안한 관계를 맺고 그래서 외부 상황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라는 나무의 뿌리가 더 깊게 이렇게 땅에 이렇게 맺히게 되는 그런 어떤 성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거 큰 이 메시지에 대해서 항상 너무나 많이 이렇게 막 설파하고 열정을 가지면서 모든 분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얘기하는데 우리 스스로를 정말 비판하고 우리의 마음 반응과 말이 안 되고 마음대로 안 되는 우리의 마음 반응을 제발 자책하고 아프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불편할 수는 있어요. 우리의 그런 마음 반응이, 연약한 우리 마음 반응이. 근데 그런 마음 반응이 불편할 수는 있어도 최소한 그런 마음을 비판하고 나라는 사람을 되게 뭔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어떤 나라는 사람을 님에 대한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갖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런 우리 마음 반응을 그냥 온전히 궁금해. 이해를 못하겠으면 그냥 궁금해라도 하고 바라라도 봐주고 이해를 못하겠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안 알아도 줬을 때 우리가 정말 그냥 어차피 살아야 되는 이 인생을 조금 더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